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봇이 사람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방학습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모방학습. 예를 들어서 로봇 팔한테 빵 한 조각을 집어서 저기 파란 접시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가르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빨간 그릇도 하나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아, 변수가 있군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그냥 싹 훑어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이죠. 근데 빵이나 그 파란 접시만 딱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빨간 그릇, 저 뒤에 막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 심지어는 뭐 방 안의 조명이 살짝 바뀌는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차원 관찰값이라고 부르는 정보 덩어리죠. 아, 고차원 관찰감.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뭐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배경소음인지 이걸 알 길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스스로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인과적 혼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인과적 혼란, 원인과 결과 관계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로봇이 엉뚱하게 빵은 저기 옆에 있는 빨간 그릇으로 옮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연구가 바로 이 인과적 혼란을 아주 똑똑하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요. 네, 버지니아 공대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이죠. 리콘이라고. 네, 리콘, Reducing Causal Confusion with Human Placed Markers. 제목 그대로네요. 핵심은 사람이 직접 이게 중요해 하고 작은 표식, 그러니까 비콘을 관련 물체에 붙여서 로봇을 돕는다 이건데요. 맞아요. 사람의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로봇 공학이나 인공지능의 실제 적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복잡한 기술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로봇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려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히? 그건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인식 방식이요? 네, 로봇은 주로 카메라 같은 센서를 통해 정보를 얻잖아요. 이걸 고차원 관찰값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쉽게 말하면 카메라 이미지의 픽셀 하나하나의 색깔 정보 같은 아주 세세한 데이터 덩어리인 거예요. 아, 엄청난 양의 정보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작업에 꼭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빵의 정확한 위치나 그 목표인 파란 접시가 어디 있는지 같은 정보도 있지만 있지만 동시에 작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보들, 가령 옆에 놓인 빨간 그릇의 색깔이나 위치, 배경에 뭐가 있는지, 뭐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같은 것들이 전부 그냥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로봇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랄까 길을 잃는 셈이군요. 네, 맞아요. 미리 빵이랑 파란 접시만 신경 써 하고 누가 딱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뭘 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옆에 있는 그 빨간 그릇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로봇 행동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로봇은 그걸 확신하기가 힘든 거고요. 바로 그 점이 인과적 혼란의 핵심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에 막 휘둘리다 보면 엉뚱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엉뚱한 그릇에 놓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네, 이게 바로 사람 시연을 보고 배우는 모방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네, 주로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 주의 집중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미지 안에서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도록 마치 우리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치듯이 AI를 유도하는 기술이에요. 아, 중요한 부분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또 오토인코더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만 남기고 압축해서 불필요한 배경 정보를 좀 걸러내려는 시도였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뭔가 부족했나요? 네, 뭐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로봇이 스스로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면 여전히 아주 많은 양의 시연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아,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데이터 효율성이 좀 낮았죠. 바로 여기서 오늘 살펴볼 아리콘 연구의 기발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로봇 혼자 막 끙끙대게 놔두는 대신에 다른 접근법을 쓴 거죠. 그렇죠. 발상의 전환인데요. 로봇은 헷갈려 하지만 작업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이 지식을 로봇에게 직접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나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비콘입니다. 기콘이요? 등대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일종의 신호기인데요. 사람이 로봇에게 시연을 보여주기 바로 전에 작업과 관련된 핵심 물체, 예를 들어 아까 그 빵이나 목표 지점인 파란 접시 위에다가 작고 가벼운 위치 추적 장치, 즉 비콘을 딱 붙인 겁니다. 아하, 물체에 직접 붙이는군요. 네, 논문에서는 애플 에어태그랑 좀 비슷한 원리인 초광대역 UWB 기술을 사용한 비콘을 썼다고 하네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오, 그럼 사람이 작업을 시연하는 동안 그 비콘이 붙어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서 기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콘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계속 전송해요.
즉, 내가 붙어있는 이 물건이 지금 여기에 있어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연구의 핵심 가설은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비콘을 붙인 물체는 당연히 작업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 비콘 데이터는 로봇이 카메라로 본 그 복잡한 장면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카메라 이미지의 어떤 픽셀들이 이 비콘의 위치와 관련이 깊은지 이걸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사람의 직관적인 지식을 비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로봇에게 건네주는 방식이네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바로 리콘이군요. 이름부터 딱 인간이 놓은 표식 비콘으로 인과적 혼란을 줄인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리콘 알고리즘은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두 단계? 첫 번째는 작업 관련 특징 학습 단계예요. 특징 학습. 로봇이 카메라로 본 복잡한 이미지 같은 관찰 정보 속에서 비콘 데이터와 연관성이 높은 핵심 정보, 그걸 이제 특징, 피처라고 부르는데 이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서 중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법을 배운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비콘 데이터를 일종의 정답처럼 활용해서 이미지 속 수많은 픽셀 중에서 빵이나 파란 접시의 위치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딱 걸러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하, 비콘이 정답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중요한 정보만 뽑아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정책학습입니다. 정책학습, 행동 규칙을 배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걸러진 간결하고 핵심적인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이 이제 어떤 행동, 액션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규칙, 즉 정책, 폴리시를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특징이 감지되면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빵을 집어라,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런 행동 규칙을 학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제 생각엔 이 비콘이 오직 학습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일단 로봇이 이런 시각적 신호가 중요하구나 하고 배우고 나면 비콘을 떼어내도 된다는 거죠. 실제 작업을 할 때는 비콘 없이 카메라만 보고도 배운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 그림 보니까 학습 후에는 비콘이 없는데도 로봇이 정확하게 빵을 파란 접시 위에 놓던데요. 그게 바로 아림콘의 아주 실용적인 강점입니다. 어떤 다른 센서 기반 기술들은 학습 후에도 계속 그 센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림콘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만 하고 빠지는 거죠. 와, 정말 실용적이네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논문 그림 2를 보면 로봇이 보는 것, 즉 관찰값에서 핵심 특징을 뽑아내는 부분, 여기엔 주로 이미지 처리에 능한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쓰고요. 네, CNN. 그리고 이 특징이랑 비콘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 특징이 비콘 위치랑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걸 학습하는 부분, 이걸 비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건 학습할 때만 써요. 학습 때만 쓰는 네트워크.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봇 상태와 학습된 특징을 보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이걸 결정하는 부분,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돼요. 이것들은 보통 MLP라는 간단한 네트워크를 쓰고요. 그렇군요. 그럼 학습 목표는 뭔가요? 그냥 사람 따라하기?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연히 사람이 보여준 행동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걸 최적화하는 수학적 기준 손실함수 L1 같은 게 있어요. 네. 다른 하나는 로봇이 추출한 그 특징 정보가 실제 비콘의 위치 정보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즉 강한 연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징이랑 비콘 정보가 관련성이 높도록 한다. 그렇죠. 이때 상호 정보량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둘 사이의 관련성을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이걸 최대화하려고 하죠. 손실함수 L2 관련. 리콘은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똑똑하게 학습합니다. 전체 손실함수 L.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데요.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로봇으로 다 실험해봤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보죠.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했어요.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스태틱 2D라고, 이건 좀 단순해요. 직선 위에 놓인 물체 3개 중에 가운데 것을 잡는 작업이에요. 물체들 시작 위치는 계속 바뀌고요. 네. 두 번째는 로봇 스위트라는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터인데요. 상자 안에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집어서 옆 상자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물건 배치가 매번 달라집니다. 이것도 복잡하겠네요. 네. 세 번째는 다이내믹 2D라고, 이건 물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환경이에요. 여러 색깔 동그라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로봇은 다른 건 무시하고 오직 빨간색 동그라미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배워야 해요. 여기서는 실제 카메라 이미지처럼 픽셀 정보를 직접 입력으로 썼고요. 오, 다이내믹 환경까지? 그럼 리콘의 성능을 뭐랑 비교했나요? 그리고 아까 플레이 데이터라는 것도 잠깐 나왔는데 그건 뭔가요? 용어가 조금 낯선데요. 아, 네. 리콘의 성능은 주로 비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 시험만 보고 배우는 일반적인 모방학습 방식, 그것이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비교했습니다. 베이스라인, 그냥 기본 방식이군요. 네. 그리고 비콘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주는지 아니면 그냥 거리 정보만 주는지도 비교했고요. 말씀하신 플레이 데이터, 사용 여부도 변수로 두었죠. 네, 플레이 데이터. 그게 뭐죠? 플레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정하면서 시연하는 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하는 데이터예요. 시연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실제 시연은 아니고요. 그냥 환경 안에서 물체나 비콘 위치를 막 무작위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로봇이 뭘 보는지, 카메라 이미지 같은 관찰값 Y랑 그때 비콘 값이 어떤지, 비콘 측정값 B를 짝지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아, 그냥 막 움직여보면서 데이터 쌓는 거군요. 왜 필요한 거죠? 특히 물체가 가만히 있는 환경, 스태틱 2D, 로봇 스위트거나 비콘이 거리 정보만 줄 때는요. 로봇이 시야 데이터만 봐서는 이런 시각 정보가 저 비콘 값이랑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때 플레이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면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찰값, 비콘값 쌍을 보게 되니까 그 연결관계, 즉 특징 네트워크 학습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하, 학습을 돕는 추가 데이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논문 Fig3 M4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어땠나요? 첫째, 전반적으로 아리콘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를 주는 비콘과 플레이 데이터를 함께 쓴 경우 아리콘 P, 플레이라고 표시된 것, 그러니까 비콘을 전혀 안 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적은 횟수의 시험만으로도 작업을 더 정확하게 해냈어요. 와,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네요. 그렇죠. 학습 효율이 매우 높아진 거죠. 네, 둘째는요? 둘째, 비콘 종류를 보면 로봇 스위처럼 좀 복잡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 포지션을 주는 비콘이 단순 거리 정보 비콘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량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셋째는 플레이 데이터 효과인가요? 네, 맞아요. 플레이 데이터는 예상대로 물체가 가만히 있는 환경이나 거리 정보 비콘을 쓸 때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비콘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때도 실험했어요. 아, 현실적인 상황이네요. 네, 실제로는 비콘 신호에 잡음이 섞일 수도 있고 사람이 비콘을 실수로 약간 엉뚱한 곳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콘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일부러 관련 물체 중 일부에만 붙이거나 partial, 아예 상관없는 물체에 붙이거나 other, 심지어 완전 무작위로 붙인 경우까지 테스트했습니다. 아, 비콘을 엉뚱한 데 붙여도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는데요. 놀랍게도 비콘이 완벽하게 배치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일부만 제대로 붙였거나 partial, 다른 엉뚱한 곳에 붙인 경우 other, 조차도 대부분 비콘을 아예 안 쓴 베이스라인보다는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물론 노이즈가 너무 심하거나 완전 무작위로 붙이면 성능이 떨어졌지만 이건 비콘 데이터와 실제 작업 사이에 어느 정도라도 관련성만 있다면 AR, ERNSU 방식이 여전히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정확히 붙였을 때였겠죠. 네, 정확한 위치에 붙였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리콘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꽤나 강인하게, 그러니까 좀 견고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와,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로봇으로 넘어가 보죠. 컴퓨터 화면 속 세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로봇팔은 어땠을까요? 네, 아까 그 빵이랑 접시 예시처럼 실제 UR5 로봇팔로 빵을 집어서 파란 접시 목표에 놓고 빨간 그릇, 방해물은 무시하게 가리키는 실험이었죠.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시연하고요. 맞습니다. 실제 로봇 실험 결과 논문 Fig5 참조도 시뮬레이션과 아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 정말요? 네, 시연 횟수를 적게, 예를 들어 4번만 했을 때 비교해보니 비콘 없이 배운 베이스라인 로봇은 그 빨간 그릇 위치가 바뀔 때마다 엄청 헷갈려 했어요. 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군요. 네, 그래서 빵을 엉뚱한 곳에 놓거나 작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인과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리콘은 달랐나요? 네, 리콘, 플레이 데이터 사용으로 배운 로봇은 달랐습니다. 비콘 정보를 통해서 저 빨간 그릇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파란 접시가 중요하구나. 이걸 제대로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방해물을 효과적으로 무시하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빵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4번 시연만으로도요? 네, 학습 효율 차이가 꽤 컸던 거죠. 베이스라인이 리콘, 플레이 데이터 사용과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6번 이상의 시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4번 대 6번 이선 차이가 크네요. 그럼 시간은 어땠나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비콘 붙이고 플레이 데이터 모으는 시간도 들 텐데 결국 전체적으로는 더 빨랐을까요? 이게 실제로 쓸모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적인 실용적 가치 중 하나인데요. 네. 맞아요. 비콘을 붙이는데 약간의 시간, 실험에선 평균 2.3초 정도가 들고 또 플레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도 추가 시간 약 4초가 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아리콘은 훨씬 적은 시연의 수, 4번 대 6번 이상만으로 작업을 완벽하게 배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학습에 걸리는 총 시간은 오히려 더 짧아졌습니다. 오, 정말요? 네,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 방식보다 최소 33.2초 이상 시간을 절약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와, 초기 준비에 몇 초를 더 투자해서 전체 학습 시간을 수십 초 이상 단축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작업을 로봇에게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 차이는 더욱 커질 겁니다. 효율성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아리콘은 로봇에게 새로운 걸 가르칠 때 사람이 가진 지식을 비콘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전달해서 학습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아주 영리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 혼자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막 헤매게 하는 대신에 이쪽이야 하고 살짝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인간 교사가 가진 그 직관적인 작업 이해를 로봇 학습에 효과적으로 불어넣는 접근법입니다. 학습 초기에 아주 명확한 지도 신호, 그러니까 감독, 스풀비전을 제공함으로써 로봇이 겪는 인과적 혼란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학습 후에는 비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고요. 네, 그 점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통찰력과 기계학습의 강력한 패턴 인식 능력을 현명하게 결합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이나 공장에서 로봇에게 새로운 작업을 가르쳐야 할 때 그 속도를 훨씬 높여줄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콘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로봇 학습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연구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모방학습 분야의 중요한 허들 중 하나를 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협력해서 더 나은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논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는 이런 시각적인 비콘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종류의 센서를 비콘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더라고요. 아, 비시각적 비콘이요? 네, 예를 들어 아주 섬세한 부품을 조립해야 해서 딸깍하는 소리나 손끝의 미세한 감촉이 중요한 작업을 로봇에게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 이런 차이를 만약에 소리 비콘이나 촉각 비콘 같은 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정말 새로운 접근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비시각적인 힌트들이 미래에 우리가 로봇과 소통하고 또 로봇을 가르치는 방식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생각거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